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5월 15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코인 스캔들에 휩싸여 있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 죄송합니다. 민주당 탈당했죠. 지금 무소속 의원입니다. 김남국은 지금 처음에 코인 사태가 터졌을 때부터 계속 여러 가지 해명을 하는데 전부 다 SNS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과 만나서 문답을 주고받거나 또 기자들의 전화를 받고 하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 그러면서 김어준, 본인 편이라고 생각하는 이 김어준 씨가 하는 유튜브에만 2번 출연했습니다. 며칠 전에 한 번 하고 오늘도 또 출연해서 이제 탈당을 했으니까 또 김어준에게 SOS를 쳤는데, 그런데 김어준도 황당해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최근에 각종 보도에 따르면은, 김남국은 국회 상임위 기간 중에도 계속 코인 거래를 했죠. 한동훈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헬로윈 참사 대책회의에서도, 코인 거래를 계속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정말 황당한 대답을 내놨기 때문에 김어준 씨조차도 황당해 했습니다. 그런 보도에 대해서 김어준 씨가 그 보도를 보고 확인을 해봤느냐, 정말 그 시간대에 다 거래를 했는지, 그리고 그때 거래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느냐, 상임위 하던 도중에 막 거래한 금액, 여기에 대해서 물으니까 김남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금액이나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다. 아마 몇천 원 수준? 몇천 원짜리 코인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본인이 총 코인 보유가 100억 원대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몇천 원이라고 하니까는 김어준 씨가 황당해 합니다. 그 시간대에 몇천 원 거래?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김남국이 자기 편인데 그래 그 정도 한 것 가지고 뭘 문제 삼어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김어준마저 이해해 하니까 갑자기 당황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김남국이 과연 몇천 원을 거래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렇게 했다는 건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 휴식 시간 상관없이 제 잘못이다. 이렇게 얼버무려 버렸는데, 자, 김남국 지금 자충우돌을 하고 있죠. 자충우돌을 하고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특히 2030 세대, 그리고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막 떨어집니다. 그런 조사가 나오니까 이재명이 일단 탈당을 시켰습니다. 혼자서 결정해서 탈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남국과 이재명 관계에 따르면은 신복인데, 자,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에게 상의를 해서, 그러니까는 이재명이 탈당을 시킨 거죠. 김남국을 아예 탈당을 시키면서 꼬리 자르기를 했는데, 자, 지금까지도 계속 여기저기 꼬리 자르기 해왔죠. 돈봉투 사건 때도 윤관석 그리고 이성만 의원이 그렇게 애걸복걸 해도 결국 탈당을 시켜버렸는데, 이 김남국도 이번에 탈당을 시켰습니다. 꼬리 자르기 차원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마 잘려나간 꼬리, 김남국이 이재명 몸통을 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 안의 이 사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저도 나름대로 취재를 하는 쪽이 있는데, 민주당 안에 이번에는 이것이 김남국 사태를 이재명이 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본인 리스크는 이 2가지 방법으로 넘었죠. 하나는 이것은 탄압이다. 검찰 독재공화국,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검찰 독재공화국이 정치 탄압을 하는 것이다. 야당 파괴를 하는 것이다. 이재명 본인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정치 보복 프레임을 걸어서 계속 버티고 있죠. 검찰 수사에는.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의 열성 지지층, 개딸에 의존해서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고, 자기를 보호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고, 그 개딸과 연장선상에서 개딸이 열렬히 응원을 해준 쪽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의 열성적인, 그러니까 친위부대 같은, 친위부대죠. 친위부대. 원내에 국회 안에 있는 친위부대. 가령 철음에
7인회 이런 것들인데 이 김남국은 철음회와 7인회에 모두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같은 사람들이 국회 안에서 개딸의 응원을 받아서 이재명을 보호해 주는 구조, 그리고 또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이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우는 구조,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중간에 꼬리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꼬리 자르기. 그래서 윤관석, 이성남 이렇게 이성만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 잘려진 꼬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친명 이재명의 신복 김남국이기 때문에, 철음의 7인의 소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처럼 꼬리 자르기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김남국이 뭔가 이재명에 대해서 본인을 꼬리 자르기 했고 또 앞으로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은 서종욱 변호사가 서종욱의 법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김남국의 성품으로 볼 때 아마 이재명을 물 것이다, 물어 뜯을 것이다, 뭔가 이재명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겠죠. 자, 그런 상황이 예상되므로 지금 이재명은 거의 퇴진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닌가, 대표적을 내놔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는 것 아닌가,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그리고 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 그대로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내년 총선을 통해서 또 배지를 달아서 다시 방탄복을 입는 그런 시나리오를 본인은 계속 그리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출마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맞춤형, 이재명 맞춤형으로 공천 룰도 좀 바꿔놨죠. 자,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변수들, 그러니까 송영길의 돈봉투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그것은 꼬리 자르게 하는 걸로 버텼는데, 이재명의 버팀목, 그러니까 검찰 권력의 탄압이다, 정적 제거다, 정치 보복이다, 이 부분 하나와 한쪽은 개딸과 원내 친위대, 이 양쪽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다 무너지죠. 이 정치 보복, 이 프레임을 막 설치해 줄 쪽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김남국이 7인에 철음에 서서 김남국이 회오리를 당내에서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버티기 어려운 지경으로 이재명이 몰린 것 아닌가. 그리고 특히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세력이 있죠. 당내 비명계입니다. 과거 친문계, 비명계, 친이낙연계, 이쪽에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죠. 그래서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퇴진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퇴진론이 상당히 많이 분출이 됐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당신 나가시오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이 총선을 이기려면은 특단의 조치를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여파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그 분위기가 격앙된 분위기, 꼬리 자르기, 그러니까는 김남국에 대한 돈봉투도 그렇지만 김남국에 대한 징계 문제, 어떻게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의원총회가 열리기 2시간 전에 이재명이 사퇴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걸 모를 리 없죠, 의원들이. 그래서 격앙된 분위기였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이상민 의원, 뭐 오선이죠. 비명계인데 오늘 아침에 보내는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아니, 쇄신을 한다는데, 어제 쇄신의원총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쇄신을 한다는데 과연 누가 주체이고 누가 대상인가? 쇄신의 대상자가 주체로 나서면 먹힐 수 있을까? 쇄신 대상자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쇄신을 하겠다, 허무맹랑한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 쇄신의 대상인 이재명과 그 맹종파에 대한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허구일 뿐이다. 이렇게 맹공을 했고, 의원총회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사퇴 요구가 막 나왔는데 그것을 오늘까지 지금 계속 연장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박용준 의원도 어제 의원총회에서 강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까지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에서 쇄신의 칼을 쥐고 칼을 휘둘러야 하고 이를 제대로 못하면 이 대표의 최대 위기가 될 것이다. 쇄신의 칼을 쥐고 칼을 휘둘릴 수가 없는 입장이죠, 이재명이. 자,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제대로 못하면은 최대 위기가 될 것이다. 이재명 최대 위기 뭐겠습니까? 일단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거죠. 법적인, 사법적인 문제는 사법적인 문제 별개고 지금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는 당대표를 내려놓는 건데 그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는 이대로 가면 다 망한다. 이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친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보호를 한다고 나서고 있지만은 그 기세가 예전만 하지 못합니다. 예전만 못해서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고 그전 같으면은 그런 그 의원총회에서 뭐 사퇴 이야기, 퇴진 이야기, 이재명 퇴진 이야기가 나오면은 벌떼처럼 일어났겠죠. 자, 그런데 어제 그런 그 기세는 별로 없었고 철음의 소속 몇 사람이 SNS에 글을 올리는 양이원영 같은 이런 사람들이 SNS에 글을 올려서 비명계를 비판하는 이 정도지 어떤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그는 의기소침해 있다. 위기를 느끼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친명계가.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만 자성의 목소리를 냈을 뿐이고 이재명 그리고 친명계 최고위원들 거의 다 친명계죠. 최고위원들이 그냥 침묵을 지켰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그 이재명은 의원총회에서는 송구하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지만은 그 꼬리 자르기를 위해서 오늘은 아예 침묵,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의 운명은 정말 풍전등하다. 그동안 벼랑끝, 풍전등하 이야기 많이 해왔지만은 지금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바람 앞에 등불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국민의힘이 또 새로운 그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 김남국 코인 공동체론. 지금 대선 자금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이슈가 진행되지 않았고, 김남국이 그런 코인 하는 방법을 이재명과 공유를 했을 것이다. 가르쳐 줬을 것이다. 이 이야기죠. 지금 김기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최고위원회에서 자, 여당 대표가 아무런 정보 없이 어떤 들은 이야기 확실한 신뢰할 만한 정보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혹시 이재명 대표도 김남국 의원의 코치에 따라서 코인에 투기했던 적이 있었던 건 아닌지 궁금하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자금 출처,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투기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재명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당 대표가 자금 출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이거 김남국과 똑같은 거죠. 똑같이 김남국도 이것을 밝혀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김웅 의원도 SNS에 코인 공동체설을 제기를 하면서 그래서 서둘러 탈당시키고 진상조사를 중단시킨 것은 아닌지 이재명 스스로 밝혀야 할 시점이다. 자, 뭔가 정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보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보고 이재명의 반응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의심이 들면 우리 제안대로 여야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기를 요청드린다. 이 정도 반응밖에 안 났습니다. 로발대발하지 않고 겨우 한다는 말이 내가 보기엔 우리 김기현 대표나 그 측근들이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평소에 이재명답지 않죠. 이재명 같으면은 날카롭게 막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재명이 이 검찰의 칼을 막고 있는 와중에 지금까지는 방탄복으로 버텼죠. 방탄복 그리고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그 당대표 지위 그리고 개딸 그리고 친이대 같은 국회의원들 이 덕분에 버텼지만은 신복, 친이대 김남국에게 지금 등을 찔려서 정치 명운이 닿을 수도 있는 그런 극한 위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